여러분, 요즘 테슬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평소처럼 업데이트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큰 판이 슬슬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특히 FSD 버전 14는 등장한 뒤에 시장 반응, 정책 변화, 그리고 테슬라 내부 움직임까지 딱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된다 말은 많았죠. 근데 올해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 규제, 기술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은 자율주행 역사 통틀어서도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기류가 그냥 업데이트 반짝 이슈인지 아니면 진짜 자율주행, 상용화의 기점인지 그 본질을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담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최대 걸림돌은 뭐였냐면 기술 부족이 아니라 규제였어요. 그런데 올해 가을부터 미국에서 이 규제가 눈에 띄게 푸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NHTSA가 자율주행차 배포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일부 완화했고 사고 보고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을 도로에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넘어야 할 관문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처럼 OTA 업데이트로 기술을 계속 밀어붙이는 회사한테는 이건 사실상 초록불입니다. 바로 이 정책 변화가 FSD V14 대규모 확산과 정확히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정책과 기술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FSD V14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테슬라가 오랫동안 예고했던 완전 뉴럴넷 기반 단일 스택 구조의 거의 완성형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북미에서 V14, V14.1.x, V14.2 이렇게 버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 특히 HW4 탑재 차량을 중심으로 배포 속도가 확 늘어났습니다. 유저 리뷰에서도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꽤 명확해요. 도심 회전 각도 조절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교차로에서 멈칫하던 특유의 장면이 줄었고 갑자기 쓸데없는 우회 경로 잡는 버그가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차간거리나 차선 변경 타이밍이 사람 운전 습관에 더 가까워졌다는 피드백도 많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왜 여기서 싶은 순간들도 있고 교통체증 환경에서의 판단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반응은 이제야 테슬라가 말하던 그 자율주행의 느낌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건 사용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왔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FSD 테스트가 잡혀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원래 자율주행 규제 강도가 엄청 높은 지역이에요. 특히 FSD처럼 제조사가 주도하는 풀스택 자율주행에는 훨씬 보수적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레벨 3에서 4단계 자율주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논의가 시작됐고 거기에 테슬라 FSD가 테스트 테이블에 올라간 거예요.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 유럽 이 두 권역에서 동시에 움직이면 전 세계 확산까지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FSD V14를 칭찬만 하면 그건 그냥 팬심이고 현실적으로 짚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복잡한 도시 상황에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판단, 교통체증 환경에서의 비효율적인 움직임,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책임 소재 문제, 사고 발생 시의 법적 해석, 특히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대를 현실화하려면 이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게 필수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히 업데이트 하나 나왔다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과 규제 모두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라는 단어가 현실화되는 타이밍이에요. 특히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로보택시 플랫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스스로 돈을 버는 시대, 이 그림은 FSD 버전 14부터 실제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고 논쟁도 많아요.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2025년은 자율주행 기술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2025년을 그때부터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